그 회사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 세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11%만 내면 돼요. 그, 그 이익금액의 11% 정도만 세금을 내면 계속 그 세금을 낸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비즈니스에 사용하고 그것을 개인이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회사에서 계속 재투자가 돼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금에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회사에다 돈이 남겨두고 본인께서 안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어, 회사는 이제 이렇게 계속 자본이 축적이 되지만 본인이 이제 세금 아끼려고 본인이 급여로 또는 배당으로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은행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소득이 얼마인가, 개인 소득이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대출이 나갔을 때 이자 비용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는지를 보려고 소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론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분한 이자 비용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콘도를 사면은 콘도비를 낼 수가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론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개인이 소득 자료가 없으면 이 론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있고 나중에 혹시나 그 집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급여의 형태로 또는 배당의 형태로라도 소득 자료를 마련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축적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론을 받기가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좀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 자영업자라고 하면 본인께서 비즈니스 소득으로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으로서 비즈니스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개인 세금 신고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충분한 그 소득이 있구나라는 거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회사의 형태로 운영하신 분들은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어떤 은행은 이런 것을 또 참작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그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를 이제 보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수익력이 있구나.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어느 정도 이익이 있고 계속 이제 돈을 벌고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주주다. 근데 그 주주가 개인적인 론을 얻으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걸 다 연관을 해가지고 어, 어, 론을 또 어, 대출을 또 해주는 그런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주는 경우에 론은 진행이 되는데 이자율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득 자료를 한 번에 딱 갖다 주면 딱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돼서 정확하게 이제 가장 뭐 신용에 맞게 이자율이 저금리 이자율이 적용이 돼서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또 뭐 회사 자료 내고 또 그거에 대한 또 회사 소득세 자료 내고 재무제표 내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간접적인 자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론은 진행이 되더라도 이자율이 높은 이자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신 분들은 항상 그 미리미리 소득 자료를 마련해 놓으시라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나중에 팔려고 하시는 분, 비즈니스 파시려고 하시는 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서 세금 적게 내려고 뭐 수익은 좀 누락시키고 비용을 많이 해가지고 뭐 맨날 손실 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좀 안 내려고 이제 손실을 이제 좀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게 비즈니스가 규모가 작은 건 모르겠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뒤에 넘겨받을 사람이 론을 받아야지 그 비즈니스를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팔 때 그 다음 사람이 론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론을 받아야지 본인의 개인 자금하고 비즈니스 론하고 합쳐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넘겨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뒤에 사람이 어떻게 론을 신청하냐면 새롭게 넘겨받을 비즈니스의 재무제표를 요청을 해서 그거를 금융기관에다 내고 비즈니스 론을 받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운영하시는 비즈니스에 맨날 손실 나고 뭐 세금은 하나도 안 내고 적자의 상태로 운영을 하셨다면은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뒤에 사람이 비즈니스 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손실 나는데 어떻게 이 론에 대한 이자 비용을 네가 갚을겠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기존의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팔 때 상당히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는 결국 현금이 많은 사람, 다 자기가 페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테만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적정하게 수익 구조도 만들고 어느 정도 매출액이 돼서 수익이 난다라는 걸 보여줘야지만 나중에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비즈니스에 대한 론을 받아서 이 비즈니스를 구입을 하고 나는 그 비즈니스를 그 사람에게 넘길 수가 있는데 처음에 그냥 세금 좀 절약하려고 그 재무제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내 비즈니스를 팔 수가 없어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소득 자료를 만들어야 주택을 구입할 때 론을 받듯이 내가 비즈니스를 나중에 넘기실 계획이 있다면 너무 세금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사업이 굉장히 충분히 이자 비용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가 미리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운영하다 보면은 나중에 넘겨받을 사람이 론을 못 일으켜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길게 보고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비즈니스 론 이제 상담하신 분하고 이제 말을 해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비즈니스로 해서 그 운영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서 뭐 수익이 얼마고 뭐 매년 얼마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비즈니스의 꽃은 뭐냐면 나중에 그 비즈니스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뒤에 사람한테 권리금 받아서 넘기는 거 그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사실 최종적인 비즈니스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맨날 뭐 얼마씩 잘 번다고 하더라도 넘길 때 실패하면은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비싸게 비즈니스를 받았으면 또 잘 운영해서 더 비싸게 비즈니스를 넘겨야지 거기서 남는 거지. 내가 뭐 권리금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권리금도 못 받으면 이거는 뭐 비즈니스 이거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도 잘 미리미리 비즈니스를 하실 분이면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요게 이제 비즈니스 합자분들은 급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예.